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알록달록한 폼은 제가 2021년에 만든 교육용 폼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센서리, 로스팅, 추출 모든 수업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컵의 캐릭터를 파악하거나 혹은 추출에서도 특히 한 분야, 스윗니스라든지 애시디티라든지 비터니스라든지 아니면 유지력이라든지 어떤 특정 부분을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점수화하고 1등부터 몇 등을 가리는 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긴 모양은 좀 비슷해요. 왜냐면 익숙해야 잘 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 다른 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한번 시간을 잴게요. 2분 드릴 테니까 SCA랑 COE랑 다른 점과 같은 점 발견되시는 대로 그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분 드릴게요. 같은 점, 다른 점 다 좋아요. SCA랑 COE랑. 자, 무언가 발견하셨다면 2분이 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셔도 돼요. 응? 화살표가 있어요. 또? 기본 점수가 10점이 깔려 있어요. 또? 너무 좋아요. 디펙트가 제일 마지막. 마지막에 있고 또? 컴플렉시티가 있어요. 또? (10점이) 왜 깔려 있을까요? 기본 점수 10점이 쓸데없이 9가지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0에서 8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만점이 8인 거예요. 그러면 7.25 정도 되면 90점인 거거든요. 환산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0점부터 10점까지가 쉬워요. 무언가 인지하기. 그래서 10점 만점으로 9개 항목을 만들다 보니까 기본 점수는 10점이 그냥 생긴 거고 9가지 항목이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 이제 열심히 찾고 계시잖아요. 디펙트 마이너스 스코어링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마이너스 스코어링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점수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를 해야 하니까 보통 수업을 할 때 3컵 정도 깔거든요. 4, 5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컵을 막 공부하기에. 그래서 보통 3개 정도씩 깔아요. 그래서 3개를 깔고 혹시나 디펙트가 제가 일부러 넣거나 혹은 일부러 안 넣었어도 발견되거나 했을 때 체크해서 아, 이 맛이 디펙트구나 라고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는 해요. 하지만 마이너스 스코어링 하지 않는다. 교육용 폼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살표들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지금 약간 어느 폼에 가까워 보이세요? SCA 좀 더 가까워 보인다, 손. COE에 좀 더 가까워 보인다, 손. 좋아요. SCA에 가까워 보인다의 이유를 차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배치가, 그렇죠. 전체적인 모양이 SCA에 가까워요. 3칸으로 되어 있던 SCA. 이유가 있죠. COE 폼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종이에 8개 농장을 점수를 줄 수 있어요. 빽빽하게. 그래서 쓰면서도 그 폼을 처음 쓸 때 되게 헷갈려요, 줄이. 그래서 이 1번 줄을 막 쓰고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다가 체크하고 있고 아랫줄에다가 체크하고 있고 이게 촘촘해가지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SCA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3가지 커피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수업할 때 3가지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덕 가지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할 때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다 넣어봤어요. 이제 4줄도 넣어보고 5줄도 넣어보고 6줄도 넣어보고 막 했는데
디스크립션 할 때 좀 최적화되면서 최대한 넣는 게 4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4줄로 한 번에 4가지 커피를 깔아서 탐구할 수 있고, 이걸 2장 놓으면 8개의 커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런 형식적인 부분 때문에 SCA에 가깝지만 지금 이 항목들을 보시면 COE에 가깝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일단 클린컵으로 시작을 하고 스윗니스 ST. 물론 여기부터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요. 하지만 클린컵으로 시작하다 보니 이거 COE 폼이랑 비슷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COE 폼을 따라하려고 한 건 정말로 아니고 뭐가 학생들한테 가장 어렵지? 뭘 먼저 발견하게 해야 하지라는 고찰을 통해서 이 순서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말씀 안 하셨거든요.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실까요? 밸런스 점수가 생겼죠. 그것도 있어요. 컴플렉시티와 밸런스가 원래 없는데 있다는 거. 근데 밸런스는 있죠. 거기 이렇게 칸으로 점수 6점, 10점 이렇게 있고, 뒤쪽에 애프터 테이스트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나란히 있으니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없었던 게 있어 보이는데 요거는 전에도 있기는 했어요. 요 사이에 이제 컴플렉시티가 들어오는 거죠. 와, 이거 선물 줘야 되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근데 그걸 두고 왔네. 제가 텀블러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텀블러 드려요. 그래서 이따가 가시기 전에 저한테 살짝쿵 집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텀블러 보내드릴게요. 방에서 텀블러 보내드릴게요. 이거 진짜 정말 맞추기 어려운 건데 맞추실 거예요. 아로마가 없어요. 아로마를 아예 체크하는 게 없어요. 제가 교육용으로 만든 거예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보통 컵노트라고 써있죠. 아래 작성하는 난에.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이 한국말로 정확히 뭔지 아세요? 디스크립션. 응? 아니야. 응? 응? 묘사하다. 묘사하다. 컵노트 아니고. 컵노트는 뭐죠? 아로마 휠. 아로마 휠이 컵노트예요. 아로마 휠. 아로마 휠이 컵노트고,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컵노트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컵노트는 디스크립션에 포함돼요. 다양하게 우리가 묘사를 할 때 컵노트는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립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놨고, 무엇이든 묘사하라고. 예를 들어 사과, 딸기, 포도 쓰지 말고, 그건 언제? 맨 마지막에. 왜냐면 다들 너무 잘해요, 이건. 초보자들도 이젠 커피, 이제 뭐 예를 들면 카페 좀 다녀보시다가 커피를 시작하시게 되고 수업을 들으러 오시잖아요. 카페를 좀 다니다 보면은 원두카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막 거기에 뭐 캐러멜이니 바닐라니 막 써있으니까 학생들이 오면 제일 잘하는 게 컵노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마. 플레이버 말하지 마. 맨 마지막에 점수 주고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쓰세요. 제가 막 이래요. 그런데 아로마를 발견해요. 학생이 아로마를 발견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커핑 초보자일 때 마른 향을 맡으면서 사과, 딸기 바로 나오셨던 분. 나오셨으면 당당히 손 드세요. 되게 멋진 일이거든요. 없어요. 진짜 되게 어려워요. 다들 뭐가 나죠? 곡물 냄새. 그냥 커피 향. 뭐 이렇게 고소한 향 막 이럴 때 우리가 능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프레그런스만 맡아도 이거는 딸기과다, 핵과다, 뭐 오렌지과다, 시트러스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로마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한텐 어려워요. 그래서 뺐고, 특히나 아까 같은 경우 아로마에 9점 주고 나면 그 뒤에 다 9점을 주는 문제를 면하기 위해서 저는 아로마를 뺐어요. 아로마가 정말 뛰어난 학생이라 느껴지면 어디에 쓰면 된다? 점수가 아니니까 디스커넥션에 쓰면 돼요. 그냥 드라이부터 시키거든요. 이제 커핑을 할 때는 이렇게 놓고, 자, 마른 향 맡으세요. 준비 다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물 부을게요 하면서 똑같이 해요. 그때 적게 해요. 느껴지는 게 있다면 디스크립션 해라 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적신 후에 먹기 시작하면 클린컵부터 느끼게 합니다. 왜냐면 클린컵이 뭔지 많이들 어려워 하시니까요. 그리고 단맛, 산미가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주 연한 선으로 3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주 연하지만 같이 느껴보면 좋은 카테고리.
그래서 여길 중심으로 클린컵과 스윗니스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좀 돼요. 왜냐면 스윗니스가 탄탄하고 좋은데 클린컵이 떨어지는 커피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명확성이 좋은 커피가 단맛이 떨어질 리 없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일일이 하나씩 보는 것도 어렵고 사실 복합적으로 이걸 한 번에 다 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눠놓은 거고 하나씩 봐도 되지만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봐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당산비라고 하죠. 스윗니스와 애시디티는 함께 가요. 여기서 스윗니스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너무 사워리하고 밸런스가 없고 퀄리티가 떨어지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같이 보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당산비가 자연스럽거나 당산비가 밸런스드하거나 당산비가 라운디드하고 혹은 컴플렉시티가 좋으면 마우스필은 좋아요. 여러분들의 커피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당산비가 좋은 경우엔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마우스필이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마우스필은 아까랑 같아요. B와 T를 포함해요. 바디와 텍스처를 포함해요. 그래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이라는 건 유달리 시면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너무 사워하면 날카롭고 혹은 너무 떫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건 마우스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 보통 얘도 좋아요. 100%는 아니에요. 그 다음 얘네를 같이 보는 거예요. 마우스필이 굉장히 꽉 차 있고 긍정적이야. 바디가 꽉 차 있고 텍스처는 부드러워. 그래서 긍정적인 마우스필을 가진 애가 애프터 테이스트까지 좋을 확률이 높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다시 여기부터 마지막. 애프터 테이스트라는 건 후미, 삼키고 난 뒤도 포함을 하지만 식어간 뒤도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이 식어간 뒤까지 우리가 봐야 할 거. 많이 놓칠 수 있는 거. 얼마나 처음에 느꼈던 균형감이 이어지고 있나 혹은 깨졌나. 혹은 처음에 오렌지! 이렇게 느껴진 게 아니라 오렌지부터 자스민까지 뭐 거기에 베르가못에 허벌한데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말릭톤에 타르타릭톤에 인산이 뭐 막 이런 커피. 이 복합성이 얼마나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인텐시티가 저 위쪽에 있어요. 똑같이. 물론 제가 세로로 하진 않았고. 자, 왼쪽에 화살 표시가 리텐티비티라고 해서 유지력을 말하고요. 오른쪽에 짝대기 5개가 인텐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지력은 모든 칸에 있어요. 하물며 종합적으로도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유기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산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할 때 초보자는 이걸 다 보기 어렵거든요. 그때 산미만 가지고 얘기할 땐 이것만 보면 되겠죠. 그때 산미의 인텐스라든지 유지력을 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심화야 이걸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학생이 최종적으로 이 커피는 유지력이 좋은 커피고 그래서 링거링하고 퍼시스턴트한 커피라고 묘사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 커피는 처음에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플랫해지는 꺾이는 커피예요. 그러면 여기 꺾인다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로 쭉 가는 게 유지되고 있는 거, 꺾이는 게 중간에 떨어지는 컵들, 플랫해지거나 밋밋해지거나 뭉개지거나 조금 드라이해지거나 좀 더티해지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게 처음에는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커피 녹으면 녹을수록 훨씬 복합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커피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사용하는 화살표고 화살표 모든 곳에 있는데 인텐스는 아니에요. 제가 2군데만 나란히 놔뒀어요. 어디? 당산비 따질 때 인텐스 비교하라고. 그리고 여기 애프터와 컴플렉시티가 얼만큼 유지되고 있고 강도는 어떤지 느끼면서 밸런스까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레이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다들 잘하니까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관적인 전체적인 인상 그렇게 전부 플러스 스코어링 하면
토탈 점수가 나오고 이 점수는 뭘 가지고 노냐면 저 컬러를 가지고 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2, 3, 4, 5, 6, 그 다음부터 0.25씩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점도 줘도 돼요. 진짜 별로야 그럼 2점도 막 주고, 너무 좋아 그럼 10점도 주고, 이제 우리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 컬러대로 하던 학생이 0.25점 단위로 점수를 주게 돼요. 그런데 이 컬러가 고스란히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2에서 6점이 요 진한 데잖아요. 에버리지 다운, 평균 이하인 커피다. 이 커피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드라이하고 쓴맛이 너무 많고 좀 지저분하고 뭐 등등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평균 이하의 커피가 있고, 6점이라는 기준은 제가 특별히 뭐 제 커핑 폼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상한 기준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모두가 갖는 이 6점이라는 기준을 당연히 지켜야 학생들이 나가서 다른 커핑 폼을 봤을 때 적용하기 쉬우니까 굿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6점부터 색깔이 바뀌는 순서대로 6점부터 7.25까지가 좋긴 좋은데 뭐라고 말하기 애매해. 좋긴 좋은데가 7.25까지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쉬워요. 이게 SCA에도 그렇고 COE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7.5점을 기준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게 COE SCA랑 다른 점이 COE는 0, 2, 4, 8 이렇게 0, 2, 4, 6, 8 이렇게 기준을 세워놨고 SCA는 6점대, 7점대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굿과 엑설런트 이거를. 그래서 어려워하는 건데, 그래서 소수점 주기를 어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이. 7점, 8점은 줄 수 있는데 7.25랑 7.75는 언제 줘야 되는지 몰라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교육용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6점부터 6.25, 6.5 쭉쭉 가서 7.25까지가 아주 좋기 전까지인 거예요. 좋긴 좋은데, 근데 좋긴 좋은데 중에 가장 상위면은 7.25를 주는 거죠. 그래서 와 좋다 하려면 7.5점부터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SCA도. 그래서 7.5, 7.75, 8, 8.25 이런 점수들이 꽤나 좋은 커피들을 마실 때, 우리가 뭐 에콰도르 커피나 향미가 가득한 커피나 이런 커피들을 먹을 때 이런 점수를 줄 수 있고요. 이제 8.5를 넘어간다. 그거는 박수가 나오는 거죠. 엑설런트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COE 순위권이죠. SCA에서도 완전 특별한 커피죠. 그러니까 8.5점 이상, 8.5, 8.75 이런 식으로 주려면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커피가. 그리고 9.5 이상은 안 나와요. 누가 9.5 이상을 줘요? 사실 심사위원들 중에 9.5 이상 주는 사람 없거든요. 왜냐면 그 농부를 책임져야 되는데 9.5 줘버리면 그 사람이 1등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점수라서 잘 안 주지만 우리는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줘도 된다. 당신한테 이 커피가 최고면 10점을 줘라라고 말하지만 이 앞에선 좀 섬세해져라. 우리끼리 말할 때 자꾸 좋은 점수를 줘서 그냥 1등을 시키고 싶으면은 네가 9.5 뭐 줘도 돼. 그런데 8.5 이상부터 9.25까지 신중히 줘라. 그리고 7.5부터 8.25까지 신중히 줘라. 이걸 훈련시키면 학생들이 다 SCA 폼에 적응을 해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폼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것까지 얘기를 드리면 이제 SCA 폼이랑 COE 폼이랑 막 점수 기준도 조금 쉬워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CVA를 들어갈게요. 자, CVA 폼은 이 5가지 항목에 대한 고찰로부터 나와요. New Value, 새로운 가치 평가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오래 하셨죠. 그래서 5개의 커피 체인에 대한 가치와 밸류를 고민을 해요. 그레이딩 단계부터 이 가치를 우리가 제공하는 단계까지. 근데 이 사이에서 커퍼들이 하는 영향력, 커핑은 어느 곳에 속하냐, 이 5가지 주된 기준 중에 커퍼와 커핑은 어디에 속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요. 커핑 is here. 그들이 만든 파일이에요. 그래서
descriptive와 effective. 이게 뭐냐? 묘사, 정동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넘어가면 영어로 되어 있는 버전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왜냐면 원본이라서 갖고 계시면 좋아요. 어쨌든 처음 만들어진 건 영어고 이 원본이 번역된 것이 한글판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하진 않을 거지만 나중에 꼭 집에 가셔서 한글과 영어를 비교해 보세요. 약간 뉘앙스가 다른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할 건 한글 버전이고요. 이제 이 영어 버전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거라서 한글 버전을 한 장씩 빼가시면 돼요. 묘사부터 드릴게요. 자, descriptive form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폼은 묘사평가 양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쭉쭉 그거를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빼고 옆으로. 네. 묘사평가 양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아래는 똑같아요. 그런데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버전으로 보시고 싶은 분은 영문으로 이따가 체크하셔도 돼요. 편하신 걸로 하세요. 다 받으셨죠? 자, 다음 꾹 잡으세요. 이렇게 묘사평가 양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다음 effective 정동평가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 숫자만 가득 있어요. 뭔 숫자만 가득 있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10이 없어요. 이들이 그렇게 말하던 10점이 없어요. 왜냐면 10점은 그 누구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10이 없고요. 네, 10점이 없고요. 다 받으셨다면 마지막 combine 두 가지 평가 방식을 결합한 폼을 이분들이 지금 베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같이 탐구하고 있는 CVA는 확정된 게 아니라 베타 버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베타 버전이고 이 베타 버전을 앞으로 1년을 사용할지 6개월을 사용할지 5년을 사용할지 몰라요. 모르지만 베타 버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다음 버전이 나올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 결합평가 양식은 특별할 게 없고요. 묘사평가와 정동평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한 컵을 볼 땐 요거 한 장만 있으면 돼요. 혹시나 매장에서 뭐 댁에서 한 컵을 평가할 때는 요거 한 장만 있으면 체크